안녕하십니까. 엑스닷입니다. 2026년 2월 27일 글로벌 이슈 및 국내 속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5,000선을 넘은 지 불과 18거래일 만에 사상 첫 6,000시대를 열며 대한민국 증시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밖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 143%에 달하는 태양광 관세 폭탄과 중동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관통할 핵심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주요 5대 토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분이 넘는 국정연설을 통해 자국 우선주의를 극단화한 에너지 및 관세 정책을 내놓으며 전 세계 산업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미 이란 핵협상이 최종 타결 없이 종료되며 중동발 군사 충돌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1,300 출고가의 갤럭시 S26 울트라를 공개하며 AI 혁신을 선보였습니다. 국내 핵심 토픽 5가지입니다. 코스피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5,017조 원을 돌파하며 6,000선에 안착했습니다. 반면 정치권은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외국제 본회의 상정으로 극심한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으며, 안보 측면에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선포와 맞물려 국내 명문대 대학원생이 스텔스 기술을 유출하다 구속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대 최장인 100분이 넘는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의 황금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AI 데이터 센터 전력난에 대한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기존 전력망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자체 발전을 강제하는 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인도산 태양광에 무려 126%, 인도네시아산에 최고 143%의 관세 폭탄을 매기고 글로벌 기본 관세도 15%로 인상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백지화하고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로 회귀하는 미국의 행보에 글로벌 산업망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동의 운명을 가를 스위스 제네바 미 이란 핵협상이 최종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이란 측은 제재 완화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며 다음 주 실무회담을 기약했지만 미국의 입장은 냉랭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무력 대응 데드라인인 3월 6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 페르시아만 일대에는 항공모함 2척과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50여 대가 포진해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군이 전개되면서 서방 국가들은 일제히 자국민 대피령을 내리며 전면전 발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샌프란시스코 언팩 행사에서 차세대 AI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모델은 $1,300에 출시된 울트라 모델입니다. 세계 최초로 옆 사람이 화면을 훔쳐볼 수 없도록 시야각을 조절하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술을 탑재해 공공장소 보안을 혁신적으로 높였습니다. 또한 퍼플렉시티 AI를 음성 비서에 통합하여 헤이플렉스 한마디로 방대한 웹 정보를 즉시 요약해줍니다.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칩셋과 이 억화소 카메라로 무장한 삼성이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 강력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미국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넘어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미 마약 단속국 DEA는 멕시코 시날로아 카르텔의 핵심 지도자 라나를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지난 15년간 티후아나 지역을 통제하며 펜타닐을 밀수해온 이 형제들을 잡기 위해 1인당 $500만, 총 $1,000만 초대형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단순 범죄단체가 아닌 공식 테러 조직으로 지정해 소탕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조치로 향후 카르텔 내부의 유혈보복과 미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국경지대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화약고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인 듀랜드 라인에서 양국 정규군이 팽팽한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군이 테러단체인 파키스탄 탈레반 TTP에 은신처라며 아프간 내 거점 7곳을 전투기로 정밀 폭격하자 분노한 아프간 정부군이 국경 초소들의 대대적인 보복 포격을 가했습니다. 무장단체의 테러와 양국 군대의 전면 충돌이 뒤엉키면서 국경 일대에서만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복잡한 지정학적 이해관계 속에 통제불능의 국경 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꿈의 6,000선을 돌파했습니다. 5,000고지를 밟은 지 불과 한 달, 거래일수로는 단 18일 만에 1,000포인트가 뛰어오른 경이로운 폭등입니다. 시가총액 역시 단숨에 5,01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거침없는 랠리의 1등, 공신은 바로 국회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입니다.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면서 만연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단숨에 거쳤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선 연내 8,000선 돌파 전망까지 나오는 등 그야말로 주식시장 황금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동족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적대적 두 국가론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남한을 철저히 배제하는 대신
미국에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면 언제든 대화하겠다며 노골적인 통미봉남 전술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안보에 뼈아픈 구멍이 뚫렸습니다. 국내 명문대 대학원생이 국방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얻어낸 핵심 비행 제어와 스텔스 알고리즘을 해외 서버를 거쳐 북한 연계 조직에 고스란히 빼돌리다 전격 구속됐습니다. 물리적 위협을 넘어 내부 인재를 포섭한 지능형 기술 탈취에 국가 안보망이 심각하게 뚫렸습니다. 판사와 검사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법외국죄가 정치권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본회의 상정 불과 30분 전 위헌 논란을 의식해 급하게 내용을 고친 땜질 수정안을 밀어붙여 자당 내에서도 절차적 하자에 대한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일선의 전국 법원장들은 5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사법부를 흔들 수 있다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여당의 결사저지 필리버스터가 24시간째 이어지고 있지만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이 오늘 오후 5시경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전국은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싸워야 할 여당 내부가 권력투쟁으로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징계 압박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성지대구 서문시장 방문을 강행하며 정치 세력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를 위장쇼라며 원색적으로 맹비난했고 당 지도부는 한 전 대표를 따라 나선 친한계 의원들을 향해 윤리위 제소와 징계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은 가처분 신청으로 맞붙으며 진흙탕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여권이 이미 심리적 분당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매서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소멸의 공포를 불러왔던 합계 출산율 성적표에 오랜만에 희망적인 숫자가 찍혔습니다. 끝없이 추락해 0.7 명대 초반까지 밀렸던 출산율이 4년 만에 0.81명으로 급적 반등했습니다. 정부가 쏟아부은 파격적인 주거 지원 정책과 코로나 직후 억눌렸던 결혼 수요가 맞물려 마침내 효과를 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샴페인을 터뜨리긴 이릅니다. 0.81명은 여전히 압도적인 세계 꼴찌이자 인구 유지 마지노선인 2.1명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작은 반등의 불씨를 살려내려면 단발성 현금 지원을 넘어 사교육비와 노동 환경을 뜯어고치는 근본적인 구조 혁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의 총평입니다. 코스피 6천 돌파라는 자본시장의 화려한 축포 뒤로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143%의 관세 폭탄과 빅테크 전력 통제 정책으로 무자비한 자국 우선주의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서 타결되지 못한 미이란 핵협상은 중동 전체를 전쟁의 포화 속으로 밀어넣을 위기입니다. 북한은 우리를 완전히 지워버린 채 핵보유국 지위를 노리고 명문대생까지 포섭해 스텔스 기밀을 빼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0.81명으로 간신히 출산율 반등을 일궈낸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국회는 법외국제 강행과 당권 투쟁의 진흙탕 싸움에만 갇혀 있습니다. 밖에서 몰아치는 위기의 파고를 넘기엔 우리 내부의 배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슈가 돈의 흐름을 바꿉니다. 산업 및 주식 영향 분석입니다. 트럼프가 빅테크의 자체 발전을 강제하면서 대규모 송배전 장비와 소형 원전, 에너지 저장 장치 등 K전력기기 섹터가 최대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최대 143%의 폭탄을 맞은 태양광 수출 기업들은 혹독한 빙하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코스피 6000 시대의 주도주는 단연 3차 상법 개정안의 수혜를 입는 지주사와 금융주들입니다. 의무화된 자사주 소각 릴레이가 시작될 이른바 저 PBR 밸류업 종목들의 강력한 재평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성 갤럭시 S26의 보안 디스플레이 채택과 잇따른 기술 유출 스파이 사건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융합 보안 테마 역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격동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한 발짝 앞서가는 통찰로 시청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하루와 투자를 돕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내일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브리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